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민주당 진영에서 툭하면은 우리나라를 두고 외교 참사다 이런 소리들을 자주 하던데, 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국격이 하나둘씩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실상 국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 왕세자 겸 총리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방한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빈살만 왕세자를 비롯해가지고 사우디 정부의 관료들은 한국에 방문을 해서 여러가지 경제협력 및 산업개발, 관광개발 등 여러가지 산업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들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회담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한국과 사우디 간의 그 회담이 종료가 되었는데, 자, 간이 협약이기는 해도 구체적인 논의, 사업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갔다라고 합니다. 자, 특히 최근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업으로 사막 한가운데에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초거대 규모의 첨단 도시를 건설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최근에 인터넷에서도 매우 유명해진 걸로 네옴시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 문제, 그리고 방위 산업에 대한 문제, 특히 원자력 발전 건설 문제 등에 걸쳐 가지고 경제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다양한 협력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우디와 대한민국이 의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특히 여기서 잠깐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물론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간단한 것만 살펴보고 넘어갈 겁니다. 굵직굵직한 것들만. 자, 네옴시티 프로젝트라는 게 최근에 되게 유명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직선형 도시인 더 라인이라는 사업이 있고, 이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바닷가에 또 이렇게 첨단 어떤 도시를 만들고, 또 산악지대에도 미래형, 높은 산악지대에도 그렇게 미래형 도시를 하나 건설하는 게 있는데, 사실상 거의 그러니까 이게 관광 도시인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미래형 도시 사업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사진 속의 이것입니다. 거대한 직선 형태의 첨단 도시인 더 라인 프로젝트입니다. 줄을 말하는 거죠. 더 라인. 물론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공사 현장도 보니까 땅을 파가지고 기반 공사를 또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게 길이가 무려 계획상으로는 17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직선형 도시입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도시를 통틀어서 길이만큼은 단연 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이렇게 길고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자, 마치 거울 같은 외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이죠. 도시는 거대한 인공 구조물에 마치 협곡, 계곡 사이로 이렇게 좁고 긴 직선 형태로 길게 이렇게 수백 킬로미터나 뻗어 있는 매우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가능할까 싶기도 하기는 한데요. 이제 환상적인 형태의 어떤 이런 조감도들, 상상화들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던 그런 SF 영화 속의 가상의 도시들이 생각나기도 하면서 좀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매우 신기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자, 실제로 이런 형태의 도시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를 두고 사실 이게 이제 효율적이다, 아니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실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뭐 또 이제 전문가들끼리도 네티즌들끼리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거는 이 계획을 입안한 저쪽 사우디 사람들이 생각할 문제고, 우리야 공사만 따면 그만이기는 하겠죠. 이게 그래가지고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외벽 높이가 수백 미터 규모예요. 우리나라 63빌딩보다도 저 도시의 외벽 높이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한 4, 500m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야, 이게 뭐 롯데타워보다도 좀 더 높다라는 소린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만, 이 외벽의 높이가 수백 미터 규모의 길이를 일단 170km로 그려버리니까 이게 정말 건설 사업의 규모 자체는 정말 인류가 듣도 보도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말대로라면은 지상의 도로나 시민들의 개개인의 자가용 보유는 거의 없도록 대부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대중교통으로 이을 거라고 해요.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초고속 열차, 지하철, 뭐 혹은 무빙워크 같은 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를 적절히 배치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대중교통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의 도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감당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게 정말로 말처럼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공사 대금 규모도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본 600조에서 700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라고 관측들을 하는데요. 참고로 국제 건설업계들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었던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거 사막을 가르는 직선 도시 이 더 라인 사업 하나만 놓고 봐도 건설에만 1조 달러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요즘 환율이 올라버려가지고 달러당 1,000원이 아니죠. 달러당 1,300원도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즘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는 약 1,300조 원에 달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공사 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계획이 조금 축소되지는 않을지 정말로 실제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 계획의 청사진 자체만 놓고 보면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사업입니다. 보통은 이거를 두고 석유 수출의 대부분 국가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이제는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보고 있죠. 빈살만 왕세자의 업적도 남길 겸 전례 없는 첨단 도시 공사를 통해 가지고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 체질 변화를 노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런 네옴시티 프로젝트, 더 라인 사업 등을 두고 물론 맞는 정보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국내 주식 시장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좀 과장된 찌라시 정보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각종 주식 투자 같은 거를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굉장히 각별히 주의할 것을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맞는 정보도 있고 틀린 정보도 있겠죠. 자, 사우디가 워낙에 거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사우디 회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대표적으로 오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배경 지식 차원에서 알려드린 거고요. 네옴시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그 입이 떡 벌어지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일단 표면적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것보다 이게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것들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산업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보입니다. 자, 특히 사우디 내부에 대규모로 건설될 각종 인프라 공사라든지 방산 납품 문제 같은 건 아주 현실적인 사업들이죠. 그리고 특히 또 우리나라가 충분히 지어줄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출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 원전 수출 관련 논의는 양국의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이거는 몇 달 내로 단기간 내에 또 이렇게 착수가 가능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성사만 된다면 당장 국익에 수십조 원 이상의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또한 빈살만 왕세자와 함께 왔던 사람이 또 있죠. 사우디 투자부 장관도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한국 기업들과 약 40조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이제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완전히 이게 지금 도장을 꽝 찍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희망적이고 호의적인 구두상의 계약들, MOU 협약들이 오고 가고 검토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정상적인 뉴스들입니다. 자,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에 폴란드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자, 최근에 폴란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에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고객 국가이죠. 고객 국가. 자, 바로 옆에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폴란드가 위기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힘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강한 동기를 느꼈기 때문인데, 자, 앞으로 이 폴란드도 우리나라하고 협력할 게 많아질 것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방산 문제를 비롯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관련해 가지고 광범위한 경제 협력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어제 또 비슷한 일이 또 있었는데요. 경사가 겹으로 겹쳤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와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도 면담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온 사람들이 되게 많죠. 자,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하고도 이렇게 회담이 또 오고 갔는데 에너지 분야에 관련해 가지고 또 정책 협력을 앞으로 더욱더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알겠지만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의 어떤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그런 국가로 대표적인 자원 부국이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스페인 총리도 최근에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발길이 우리나라로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의 총리도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노광 장비라는 매우 특수한 초고가의 기계, 매우 정밀한 초정밀 기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반도체 노광 장비를 만드는 게 누구냐? 거의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기업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핵심 대기업이 바로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최근에는 뭐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지고 워낙에 유명해진 탓에 이 회사의 이름 정도는 이제 대충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입니다.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번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방한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의논하기 위해서죠. 여기에 ASML CEO도 함께 했고요. 이제는 삼성의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취임한 이재용 회장도 있고 SK를 비롯해가지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의 CEO와 네덜란드 총리 그리고 국내 기업의 총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중요한 차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몇 달 전 당시 삼성 이재용 회장과 함께 있던 ASML의 피터 베닝크 CEO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ASML 본사를 둘러볼 때 찍혔던 사진입니다. 자, 둘이서 함께 반도체 사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ASML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 산업, 국민 먹거리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을 먹거리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회사의 마음을 사로잡고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파트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ASML의 그 CEO 사장이. 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닿았을까요? ASML에서 국내에 2,400억 원 이상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ASML의 CEO는 이재용과 개인사까지 나누는 사이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렇게 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저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해외 기빈들의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쓰다 보니까 제가 지금 빼먹은 사람들도 있는데, 자, 사우디의 사실상 국가 지도자죠. 빈 살만 왕세자부터 해서 사우디 투자부 장관,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못 적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까 우리나라에 왔었죠. 그리고 또 폴란드 재무장관도 우리나라에 와 있고, 스페인의 산체즈 총리도 우리나라에 와 있고요. 네덜란드 루터 총리부터 해서 AS, 세계 최고의 반도체 노광 장비 회사인 ASML의 CEO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 행사나 기념일도 아닌데 이런 4개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여러 명 이상, 기업인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에 우리나라에 사업 교류를 하러, 의논하러 찾아왔다라는 이런 거는 좀처럼 이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나라가 빠르게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심지어 빈살만 왕세자의 최측근이죠. 아람코의 회장도 우리나라로 방한하는 그런 겹경사가 추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아람코는 혹시나 또 시청자분들 모르실까봐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참고로 이 아람코가 뭐하는 곳이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에너지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주로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석유 수출, 천연가스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국영기업인데요. 당연히 지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손을 맞잡아야 되는 핵심 파트너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람코 회장도 사업상이 이제 우리나라와 어떤 논의, 비즈니스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방안을 추진하는 그런 겹경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바쁘게 설명해 드린 영상이 되게 많았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을 왜 올렸느냐. 자, 여러분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에서는 마치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외교 참사가 어쩌고 지지율이 어쩌고 그들만의 조작된 자료들을 자꾸 떠들어댑니다. 울부짖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팩트는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들이 지금 보세요. 하나씩 차곡차곡 잘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실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하나가 아니죠.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의심스러워가지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국제교류들, 산업협력들이 이제 와서 마치 미뤄놨던 것의 수건이라도 푸는 것처럼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국가를 위한 경사스러운 협약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급기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라는 것까지 이번에 신설이 됐다라고 합니다. 양국의 관계를 더욱더 강하게 묶어보자라는 것이죠. 물론 사우디는 중동 지역에서 대표적인 친미 국가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입 문제뿐만 아니라 어느 쪽으로든 협약을 해도 걸릴 게 없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 국가입니다. 자, 에너지, 투자, 방산, 문화, 인적 교류, 관광 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경제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앞으로 더 강하게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분야의 네덜란드 ASML 그리고 또 에너지 산업 분야의 그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 가운데 하나인 아람코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정말 세계 최고 중의 최고인 국가와 기업들이 앞다퉈서 우리나라로 찾아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고 연대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나라에 좀 좋은 신호지 이게 어떻게 나쁜 신호겠습니까? 그죠? 나라가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 투표가 그래서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록 어떤 정치인이나 정부가 100% 마음에 들 수는 없더라도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덜 나쁜 것,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아예 손을 던져버리거나 판을 깨자고 포기를 내버리거나 뭐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역선택을 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투표가 그래서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투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쪽 애들이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저쪽 애들이 말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툭하면은 외교 참사라고 그들은 떠들어대지만 현실은 이렇게 국익을 위한 일들이 하나씩 아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 진행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의 피해는 여전히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반도체와 원자력 산업 등등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한민국 젊은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 먹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써야 했을 그 소중한 시간들과 역량들을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진짜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비유하면은 이 상대는 지금 전맵의 멀티를 먹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어떤 테크트리의 시간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좀 희망도 있죠.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 중요한 어떤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대한민국이 갈 길이 정말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절대로 여론 조작에, 인터넷 여론 조작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옳고 내가 옳습니다. 우리가 옳아요.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